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훈풍의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튬 생산 거대 기업인 엘버말의 주가가 11일 급등했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링더스다이의 리튬 생산 감축 결정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대응 공조를 위해 텔레그램과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시장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불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싶은데 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상승은 하고 있어서 좋은데 찝찝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CPI 관련해서 어제 좀 반응을 했었잖아요. 사실 CPI는 이제 반등을 좀 했고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PI 일반적으로 보는 CPI는 0.4%좀 다운이 됐는데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런 변동성이 좀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한 CPI를 좀 근원 CPI라고 하는데 근원 CPI는 이제 0.3%좀 상승을 했어요. 일단 관련해서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사실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엔비디아 이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지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던 건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분들 폭이지 엔비디아가 지금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FOMC에서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합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엔비디아가 좀 상승이 나왔다는 건 그냥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반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동시만기를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아침에 좀 선물이 상승 출발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장 마감까지는 변동성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만 어제 미증시가 좀 상승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상승세는 좀 보이고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진 않을 수 있으나 수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784억 정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로만 실질적으로 현물 매수는 많이 하지 않고요. 선물만 지금 2천억 정도 가까이 좀 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사는 그런 과정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물 관련해서 오늘은 그냥 선물 관련해서 좀 체크를 변동성을 좀 유의하시고 아직 현물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느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여러분들 타이밍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다릴 때는 확실하게 좀 기다리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래량 동반되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아침에 매수 분명히 하셨을 건데 지금 또 윗골이 나오고 있고 음목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흐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올라갔으니까 가겠지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거의 근 한 달여 쉬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 정도로 좀 이해하셔야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확실하게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시 만기일인데요.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세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CPI 결과가 나오면서 네. 처음에는 뭐 뉴욕 증시가 약세 흐름을 타다가 네. 결국에는 막판에 엔비디아 젠슨항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잭슨항이 이게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배송이 왔다. 그러니까 이 추석 선물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잭슨항이 좀 준 추석 선물이다라고 조금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8.15%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 플러스로 이제 어제 이제 그 골드만삭스 주최 회의에서 기술 포럼 연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최신 AI 칩 관련해서 사우디 수출 허용을 좀 검토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지금 한몫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상무부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좀 시행을 했고 일단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여 개국 이상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좀 지시받을 것으로 허가를 좀 받을 것으로 요구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우디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사실 뭐 사용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여러분들 많을 수는 있는데요. 공급 자체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제가 왜 자꾸 엔비디아를 말씀을 안 드리고 있냐면 아직은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고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여러분들 많은 건 사실인데 공급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이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버리면 공급 자체가 여러분들 딸려버리면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정체기가 반드시 올 거고 이 정체기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산업인지는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업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고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오늘 상승이 좀 나온 건 기존에 이제 블랙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솔직히 아무 얘기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거다.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아예 그냥 딱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뭐 어쨌든 젠슨항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반도체에 봄이 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님이 지난번에는 봄까지는 아니고 네. 조금 따뜻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인가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직도 춥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봄은 안 그러니까 왔다. 이제 봄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상태. 이게 확실하게 처음에는 쓰이는 양이 많죠. 전기차도 우리가 봤던 게 모든 처음에 성장하는 그런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부각이 굉장히 좀 많이 되죠.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사용량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10대가 팔리는 거랑 10대 팔리다가 100대 팔리는 거랑은 여러분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수요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틀린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다 보면 지금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발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전기차도 마찬가지 기술 개발 여기 측면에서는 처음에 많이 쓰였지만 향후에 좀 지나가다 보면 많이 좀 밑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 이슈보다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경기까지도 합치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실질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상 해리스가 우세했다 이런 네. 얘기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분명 해리스는 어쨌든 전기차에 좀 아무래도 친화적이다 보니까 그 훈풍을 타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호재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종목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불을 붙여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특정 당, 뭐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업종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다들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좀 종목을 선별한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도이치뱅크가 테슬라를 좀 단순한 그런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좀 재편하려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소식을 좀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가장 높은 이제 목표 주가인 295달러를 좀 제시를 하면서 주가를 좀 상승하는데 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가 상승하니까 관련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 훈풍을 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국회에서도 오늘 이제 2차 전지 포럼이 좀 출범을 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포럼에는 이제 여야 의원 15명,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등 이제 셀 제조업체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일단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W 스코프 코리아 등 16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그 리포트 거기 플러스 2차 전지 포럼까지도 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오늘 반등하는데 좀 이바지를 하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구보 마그네틱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네. 해리스 말씀해 주시면서 네. 또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더불어서 리튬 생산의 이제 가장 큰 기업인 앨범알의 주가가 어쨌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어쨌든 3년 내내 좀 바닥을 찍으면서 네. 이게 바닥인 건가?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또 방금 좀 전에는 업황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서진 않았다라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돌아설까 말까 하는 구간보다는 돌아섰네? 조금은 뭐랄까요?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그걸 해요. 좀 엇박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는 시그널을 받고서는 좀 들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박자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 진행하실 때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인가? 라는 것보다는 아, 저기가 저점이었구나. 저번 주가 저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차라리 조금은 늦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뮤지컬이나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비유를 드릴 때. 앞에서 본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 빠지잖아요. 영화를 2시간 동안 바로 앞에서 그냥 1번 열어서 여러분들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아픕니까? 근데 좋은 자리는 어떻죠? 조금 뒤에 있고 뒤에 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뒤에 있고 소리도 잘 들리고 조금 뒤에 위치해 있고 근데 가격은 비싸죠. 이 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주식 매매 하실 때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 조금 웃돈을 주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싼 자리를 자꾸 찾으신다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리튬 가격 관련해서도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좀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예시로 OCI 관련해서 여러분들 태양열, 실리콘 가격 관련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가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실리콘 가격 관련해서 매매를 하셨을 텐데 지금 실리콘 가격 어떤가요? 지금 보지도 않으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게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리튬도 그 점에 맞춰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2차 전지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 전문가님, 이 신재생 네. 에너지 하면은 저희가 또 해리스 얘기를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 어제 미국인들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듯이 네. 뭐 호프집이나 그런 데 모여서 네. 이 대선 토론을 좀 지켜봤더라고요. 근데 해리스의 우세한 토론 능력,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은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재생에너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체크하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국내 증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게 좀 기술적인 측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모멘텀 성장 가치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주가 자체가 좀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외신에서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오늘 앞서서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장 초반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힘을 좀 잃고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상황이에요. 일단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어제 TV 토론은 잘했어요. 근데 이게 TV 토론 했다 그래서 선거가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후보 교체 그런 다른 반짝 장세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사람이,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람이 좀 후보가 나오다 보니 이게 지지율 자체가 별로 격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킨 건 좋은데 향후에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좀 이해하시고 향후에 이제 움직임이 좀 거래가 동반된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진입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신재생 에너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쨌든 확실하게 국내에서는 아직 반등이 뭐 아주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추후에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럼에도 뭔가 대선이 이제 코앞이라서 난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 네.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해리스 관련주 중에 뭐 풍력, 태양광, 대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풍력 관련해서가 가장 좀 강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대응을 하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요. 굳이 끌어갈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던져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그냥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그냥 접근하시는 방식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고관오립했던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 자리 정도 딱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한 자리 정도 딱 먹을 전략을
좀 접근을 하신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CS 관련해서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 풍력이 우리나라에서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차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CS 윈드, CS 베어링 위주로 테마적으로 접근을 좀 짧게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승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엔터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뭐 사실 하락 섹터를 마땅하게 찾기가 좀 어려운 네. 하루인 것 같은데요. 뭐 엔터주도 상승세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짚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뉴진스가 어제 긴급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이제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 달라 뭐 이런 네. 내용이던데 전문가님은 엔터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엔터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가 덩치가 굉장히 큰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자꾸 구설수만 나오다 보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사실 실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혹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게임주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신작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주가가 상승한다 말씀드렸듯이 뭔가 신규 아이돌들이 나와 주어야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신규 아이돌도 신규 아이돌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이제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실적적으로 좀 비수기잖아요. 여름이나 이럴 때. 물론 이제 다른 것들 뭐 공연이나 이런 거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연말보다는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매출적인 측면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 매출적인 측면 플러스로 뭔가 알파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쪽으로 끌어가는 전략보다는 상하단이 지금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이브 그냥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18만 7천 원부터 16만 원 이 사이까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으로만 딱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 자체가 뭔가 살아나고 주가 움직임이 좀 붙어준다면 그때 가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엔터주의 대부분은 개인 매수로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집중이 돼야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 지금 수급이 굳이 이제 엔터보다는 AI 쪽,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거나 자동차로 쏠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하시고, 이런 부분의 수급이 좀 확장이 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엔터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쨌든 지금은 담기를 추천하진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 상승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는 건가?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담기에는 약간의 적기라도 봐도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뭐 박스권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이실 거예요. 만약에 좀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서 일부는 그 추가 매수 하신 가격 그 비중만큼만 박스권 상단 나왔을 때 좀 덜어내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좀 짤막짤막하게 비중 늘리셨다가 그만큼 좀 자르고 나오고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무언가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주가는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익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65,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선익 네. 시스템 지금 5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 전환이 좀 상승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추이적으로는 역배열을 살짝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배열에서 좀 자리를 잡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좀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OLED 관련해서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을 좀 움직일 때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이죠.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는 57,500원 구간이고요. 일단은 좀 기다리셔서 만약에 스윙 관점으로 좀 끌어가신다면 7만 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다만 이게 한 번에 좀 외바닥 상승이 나올지는 업종 자체가 뭔가 확실하게 좀 올려주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6만 원부터 이 매물을 한꺼번에 좀 소화해야 7만 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7,500원 구간 1차적으로 저 목표가를 좀 세우시고, 저 자리에 오면 좀 비중 일부는 좀 챙기신 다음에 다시 눌림목 나오고 다시 좀 올려줄 때 그때 좀 7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익 시스템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57,500원, 2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셀바스 AI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96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셀바스 네. AI 지금 12,000원대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AI 관련해서 조금 뭐랄까요? 과거의 영광을 좀 잊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붙기 전까지는 다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역배열에 들어가서 성공하시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어지간하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자리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죠. 여기가 바닥인가 아닌가 하는 구간에서 딱 들어가신 거예요. 확실하게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되고 주가가 올라오네, 업종도 돌아서네, 이럴 때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딱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12,000원 손절 라인 좀 체크하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들어 올려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14,000원, 2차는 이제 15,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장대 양봉 한번 좀 세워주면은 저 자리에서 일단은 싹 정리하시자. 그리고 확실하게 16,000원, 17,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온 폭을 보세요. 2,000원부터 3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거 1년 쳤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2, 3년 정도는 쉬어요. 그 다음에 재파동이 나옵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아직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 조금 투자가 좀 필요하니 일단 상단에 지금 박스권 대응을 기술적으로 좀 노려보시고, 만약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2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되나, 굉장히 조금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인 좀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도와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그리고 1차는 14,000원, 2차는 15,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라메디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1,801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라메디텍 어쨌든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어제도 좀 다뤄봤었는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뭐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다라는 게 좀 함정인데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지금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자리, 여기 지금 박스가 12,000원부터
원부터 18,000원 사이까지 1차 박스 구간이에요. 이 자리 박스를 좀 돌파해야 다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차적으로 18,0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만약에 부담이 조금 안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부담이 안 되실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15%면 뭐 나쁜 비중은 아니니까요.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 확대를 어느 정도 해서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시간 투자하시고 평단가를 좀 낮춰서 좀 여유롭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차 18,000원, 그 다음에 2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뭐 좋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화장품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향후에 좀 많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메디텍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18,000원, 2차로는 2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대약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현대약품 어쨌든 해리스의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이게 트레이딩으로 이거 접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좋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죠. 지금 주가 자체가 어제 살짝 좀 올라갔다가 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정도 하셨으면은 제 요즘 시장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마냥 끌어가지 마시고 딱 한 자리 나오면 그 딱 한 자리만 드세요. 그러니까 수익도 한 4, 5% 정도에서 일부는 챙기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는 전략. 평소에 여러분들 매매하셨던 그 수익률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10% 수익률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4, 5% 정도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좀 감가해서 수익을 챙기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수급이 계속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조금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박스권은 좀 지나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하단의 손절 라인은 4,500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5,5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좀 박스권 만들다가 다시 또 커브 틀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상단 목표가 5,500원까지는 좀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이거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된다. 다만 테마적인 움직임이 좀 갇혀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약품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 다음은 LS 일렉트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4만 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LS 일렉트릭 지금 14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높은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뭐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이 지금 많지는 않으시니까 비중을 좀 확대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12만 6,200원을 저점을 찍고 지금 15만 원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해리스가 당선이 되거나 모두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뭐 이것과는 상관없이 전력 설비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너무 높이 사실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 이거 기다리시면 안 올 가능성 크니까 지금 좀 항상 이제 그 마음을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이 일어나면 내 매수한 가격은 다시는 안 온다. 물론 나중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대응하실 때 편하다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15만 원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상단 목표가 2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만 좀 잘 하시면은 사실 뭐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기다리는 것보다 추가 매수를 해서 20만 원을 좀 바라보시면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쌍바닥 찍고 한 번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12만 5천 원 정도는 다만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 좀 이탈되면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자. 전력 설비의 업황에 대한 그런 뭔가 노이즈 발생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고, 이 기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갤럭시 R 모니터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7,70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갤럭시 R 모니터리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네. 비중이 50%입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비중 좀 많으신데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단타로 좀 들어가셨다면 일단 지금 4% 정도 수익 구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승 나왔다가 바로 이게 급반등이 나와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눌림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좀 쉬었다 갑니다. 일단 지금은 절반 정도 줄이세요. 방송 보고 계신다면은 절반 정도 일단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절반 이상 더시던지 다 제가 매매를 한다면 저는 오늘 싹 다 덜어냅니다. 수익 일단 다 챙겨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면 그때 가서 좀 진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O나 이런 부분들, 뭐 보안주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거고,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커질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7,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는 좀 박스권 라인을 지나고 있고, 오늘 자리는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뭔가 새로운 좀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연휴 들어가잖아요. 일단 한번 끊었다가 연휴 이후에 재투입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하락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7,000원부터 7,500원까지 좀 빠져야, 빠진 다음에 좀 횡보를 해야 저 자리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전략적으로 만약에 오늘 진짜 오늘 자리만 보고 단타 좀 들어가셨다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8,500원 여기 돌파 안 되잖아요. 8,500원 어제 이제 시가 자리 저 자리 돌파 안 되면은 오늘 빠져나오는 게 맞다까지도 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갤럭시 R 모니터리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픈베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83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오픈베이스 지금 2,3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직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뭐 보안주 관련해서 최근에 STO나 움직임 자체는 똑같아요. 이거 지금 뭐 등락 발생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2,200원부터 2,800원까지는 박스권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으시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면 여기 보시면 이게 딱 박스예요. 2,200원부터 2,800원까지 여기서 그냥 박스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봉상 역배열에 좀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박스권 흐름을 좀 이용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부담이 만약에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마음 편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 일단 비중을
투자하시는 분이 마음이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 20% 넘어가면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2,300원, 2,320원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천천히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그 자리는 1차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이거 2,600원까지는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2,8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고, 매수가에 덜 오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고,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내 투자 성향에 맞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등락 폭 자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음봉 떴다가 막 양봉 떴다가 막 꼬리 달고 밑으로 집어 던졌다가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관련해서 만약에 탄력성 있는 걸 날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그런 방식도 좋고, 같은 섹터 내에서 어차피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 점을 조금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좋은 종목이나 지금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고 2,200원부터 2,800원 여기 박스 라인을 확인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도와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HL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1,500원에 비중 18%입니다. 전문가님, HL만도 지금 31,0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사업 불안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번에 7월 달에 상승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던 섹터가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였어요. 지금은 관련해서 조금 팔고 반도체도 약세 보이고 있죠. 따라서 자동차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머니 무브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만 원 정도 자리가 조금 잡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41,500원이니까 다소 좀 낮은 구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셔서 박스권 상단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38,000원 구간이고요. 이 자리 좀 넘어가면 4만 원 이상 좀 돌파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담이 조금 안 되시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완벽하게 자리를 지금 잡은 상황은 아닌데, 아니면은 뭐 지금 사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아니면 장대 양봉이 딱 뜨는, 거래량이 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봉 하나를 세워주면 저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가격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31,000원 구간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고 나머지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만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엔비디아가 추석 선물을 줬다면 네. 우리에게는 최충성 전문가가 선물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의 공략주는 뭘까요? 어제 제가 떡값 드린다고 했잖아요. 블레임텍 사시라고. 또 지금 떡값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매도하세요. 네, 선물 드렸어요. 주셔야죠. 또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원랜드라는 종목. 음. 저는 이제 뭐 이런 종목 잘 안 드리는데 지금은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어제 여러분들 이거 종목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제 블루엠텍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와 묘하게 비슷함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5일선 받고 가고 있고 삼각 수렴형 뒤에 제가 눌림목 2, 3일 정도 여러분들 눌렸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5일선 이쁘게 딱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딱 오늘까지 딱 5거래일 여러분들 딱 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렴형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 마켓 할 때 좀 다뤘었죠. 상승 섹터에서. 일단은 영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고요. 향후에 20% 넘게 좀 매출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영업장 규모 확대 그리고 외국인 전용 베팅 규모도 좀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충분히 실적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지금 자꾸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이거 수급 보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이거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기관은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수급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붙어요.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여러분들 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눌림목 반등 노리는 전략,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더블로 여러분들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이제 지금 17,540원 좀 지나고 있어요. 17,6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8,500원 제시해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 라인은 17,200원 조금 다소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조금 러프하게 보신다면 17,0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정배열에도 지금 잡혀 있고요. 단기 눌림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강원랜드였습니다.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또 호재가 있는데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참 코스닥 이렇게 2%대 상승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네. 내일은 또 한편으로는 금요일이거든요. 네. 뭔가 이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 좀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날그날의 수급에 집중하자.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요즘은 하루하루 그냥 끊어서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잘 까먹으시는 분들이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을 기억하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당연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시장은 이게 굉장히 좀 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금요일 여러분들 연휴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없이 굉장히 좀 한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내일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은 오전장에 집중하실 분들은 오전에 매매 끝내시고 그냥 쉬시는 전략.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우리 쉬는 동안 또 어떤 이슈가 또 미국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상승이 나와서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음 주에 우리 쉴 때 엔비디아 막 변동성 발생하면 또 난리 날 수 있어요. 대응도 못 하는데 낑낑거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식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동시만기일인데 변동성이 지금 당장은 뭐 생기고 있지 않아요. 시장이 여러분들 그래도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해줘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태이나 일단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방어적인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강원랜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동시만기일로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방어적인 대응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